예, 돈이 되는 뉴스 이제 돈 잃지 않는 뉴스로 바꿔야 할까 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네. 했을 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한 장세다. 조언을 주셨고 네. 자, 오늘도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살벌한지 반대 매매가 쏟아지는 걸로 봐야 될까요? 오늘부터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을 이렇게 하세요. 금요일 날 지수가 급락을 했고 월요일 날 급락을 했어요. 예. 화요일 날 조금 안정을 찾았는데 오늘 수요일인데 오후 들어 시간이 좀 빠집니다. 자, 예. 금요일 날 반대매 통보 받으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반대매매 일부 맞으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원래 금요일 날 반대매매 통보를 받으면 화요일 날 반대매매를 나가야 되지만 예. 정부가 하루 더 수년시켰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네. 금요일 날 빠졌을 때 반대매매 통보를 안 받으셨던 분들이 예. 월요일 날 지수가 급락함으로써 그때 또 반대매매 받지. 통보를 받으셨죠. 예. 자, 그분들은 내일 반대매매 나갑니다. 근데 반대매매 맞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계산법이 다릅니다. 뭐냐면 1,000만 원의 담보 부족들이 생겼어요. 예. 그러면 오늘 1,000만 원어치만 팔면 돼요. 하지만 만약에 오늘 1,000만 원어치 팔지 않으면 내일 얼마가 나가냐면 대략 1,300만 원어치 반대매가 나갑니다. 왜? 예. 왜 1,000만 원인데 1,300만 원어치 반대매가 나가? 그 사이에 빠졌으니까. 아니죠. 예. 계산법은 만약에 내일 아침에 동시효과가 얼마가 붙을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예. 이론적으로 하한가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산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하한가를 기준으로 걸어놓죠. 계산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1,300만 원어치 다 반대매가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보합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 네. 줄이는 게 아니라 1,300만 원어치 일단 다 팔려요. 오케이. 그러고 예. 나서 300만 원은 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반대매매를 걱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이죠. 내가 1,000만 원에 끊을 것인가? 예. 만약에 내일 아침에 오늘 만약에 미국에 좋은 일이 있어서 플러스로 출발하면 예. 뭔가 조금 나을 수도 있으니까 배팅을 할 것인가? 자, 이제부터 시간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결정할 시간 4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4시간 내에 결정해야 돼요. 내가 오늘 때릴 것이냐, 내일 아침에 맞을 것이냐.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 흐름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월요일도 보여줬었고 화요일도 예. 보여줬었던 거죠. 화요일은 조금 안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흘러내린다라는 거죠. 반대매 통보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결정하셔야 돼요. 돈을 구하셨으면 상관없지만 돈을 이건 못 구하신 분들 얘기예요. 예.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 오늘 팔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조급해지고요. 결국은 그것들이 매물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사실은 악재 요인을 해석해서 시장 내려간다 이렇게 보기엔 지금 오늘은 어렵죠. 새로운 악재가 등장한 건 아니고 이건 단순히 이제 수급 논리로 인해서 특히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 낙폭이 가장 큰 이유도 이제 수급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 매매가 지난주 금요일분부터 오늘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경계 매물도 사실은 있을 것 같고요. 시초에 반대 매매 한 번 나오고 중간중간에 더 있나요? 그렇습니다. 시간대? 시간대별로 이게 지금 12시 좀 있으면 CFT 계좌 예. 우리가 이제 전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계좌가 있습니다. 일단은 소득이 한 1억 원 이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이제 레버리지가 2.5배까지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12시쯤 나가고 12시에. 그다음에 이제 한두 시쯤에는 이제 저축 예. 은행에서 쓰셨던 분들, 소위 이제 스탁론이라는 것들을 쓰셨던 분들이 장중에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9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 뒤져보시면 그 시간대별로 정리한 그런 내용들이 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오늘 언론에 공개된 것들을 보면 26일 기준으로 했을 때 예. 반대매 계좌가 약 한 15,000개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이달 초에 한 5,000개 정도 발생을 했었던 거에 비하면 한 3배 가까이 늘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제 지수가 밀리는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LG엔솔이 같이 밀려요. 예. 한 2%대 같이 밀리면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안 밀리면 LG엔솔이 밀렸고 LG엔솔이 안 밀리면 삼성전자 밀리면서 나름대로 했는데 지금은 두 개 같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지금은 여러분들 거듭 강조드리지만 가치장은 아니고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수급장입니다. 일단 수급이요. 수급이 조금 해소가 돼야만 그다음에 이제 가치가 드러나는 종목들 분명 나오긴 합니다만 이 수급장을 잘 견뎌내는 게 예. 레버리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2020년 3월 달에도 예. 3월 초서부터 3월 15일까지 반대매매가 지속적으로 쏟아졌어요. 2주 예, 동안 예. 쏟아졌어요. 그때 반대매매로
털리셨던 분들은 2020년 동학개미운동의 그 화려한 장에 예. 동참 못하셨던 거죠. 아, 예. 아, 이해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은 소나기가 가장 무섭죠. 예, 예. 네. 소나기가 네. 내리는 그 시즌이니까 요걸 지나가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반대매매 출회될 게 다 출회되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는 바닥을 잡았다라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수급상 바닥을 잡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반대 매매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 3월과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예. 일단 왜 그러냐면 2020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2019년 가을에 예. 알려지기는 중국 지역에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19년 우리 12월까지는 우리 증시가 그렇게 밀리지 않았어요. 예, 예. 별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인식들이 그렇게 중요치는 않았는데 2020년 들어와서부터 전 세계로 코로나가 퍼지면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지수가 빠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예. 이제 3월 들어서 신용 매물들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고 그게 이제 V자 반등을 줬죠. 그때 당시에 예. 이제 공매도 금지라든지 나름대로 하나의 트리거가 되면서 반등을 딱 그 V자로 줬어요. 예. 그러다가 한 2개월 횡보하다가 의외로 좀 괜찮은 것 같네.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이 불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건데 예. 자, 지금은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단기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내가 갑자기 건강하게 살다가 독감이 들어왔어요, 내 몸에. 예. 뭐 코로나가 들어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한 1, 2주 누워 있다가 딱 회복을 하면 다시 옛날처럼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 서서히 지금 체력의 증식의 기력이 떨어진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단순하게 보약을 먹이고 뭘 한다 해서 갑자기 기력이 확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예, 예. 우리가 단순하게 잠깐 알았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끝이지만 예. 이거는 지속적으로 내 체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력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일단 지금 수급 논리로 이게들이 한 2주 정도 해소가 되면 2주. 바닥 정도 찍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예, 2주는 봐야 된다. 최소한 2주는 봐야 돼요. 최소한 2주는 봐야 되고 바닥을 찍었다는 건 동의합니다만 바닥을 찍었다는 것 이꼬로 V자 반등이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고민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예. 이제 우리의 또 다른 변수가 있잖아요. 어떤 거요? FOMC라는 변수. 계속해서 파월 의장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놔야 되고 예, 경기 예. 둔화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고통을 안아야 되고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이렇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LG노텍 네. 뭐 아이폰 트리거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물건들이 안 팔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면 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죠. 어찌 됐던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소한 2주 동안의 소나기는 우리가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실 물량이 많이 쏟아지지만 않고 지수만 버텨주면 내일 조금 버텨볼 만은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또 녹록치가 않아서 일단 소나기는 인정하고 그것을 또 지혜롭게 피해갈 전략을 각자 좀 모색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지금은 사야 될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주시고 이제 방어 태세를 당분간 유지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논리입니다. 지금 기사 나와 있는 걸 일단 볼까요? 종목별로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신용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상장사가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 선광, DYPNF, 마인테크닉스 처음 듣는 기업도 좀 있고요. 심택이 여기에 들어가요. 주성엔지니어링, 컴투스 이런 것들. 이런 쪽에는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면 반대매매 출회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지금 이런 것들은 반대 매매가 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이게 단순하게 신용 잔고가 많다 그래서 반대 매매 꼭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26조까지 달했던 신용 잔고가 17조까지 줄었다가 지금 19조, 18조 후반대인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한 2조 늘어났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태저 이방원이라고 봐요. 근데 그 태저 이방원들은 지금 이제 담보 부족과는 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좀 주가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처음에 한 20조 대 들어갔었던 올 초에 들어갔었던 매물들이 이제는 기한도 다 되고 주가도 빠지니까 일단 담보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과연 담보 부족만으로 끝날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메커니즘을 하시려고. 보게 된다라면 이 재기적 현상 소로스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조지 소로스. 이게 지금 그 주가가 이제 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확 갑자기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수급이죠. 어떤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반대매가 확 나올 것이다. 자, 반대매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신용잔고들이 나온 종목들을 보면 냉정하게 제3의 투자자가 봤을 때 공매도 한번 때려볼까? 이거 여러분들 이건 뭐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공매도 한번 때려볼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지수가 종목이 확 밀리죠?
그러면 만약에 기관들이 이 종목을 갖고 있었다. 로스컷에 걸려버립니다.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로스컷이란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주가가 일정 부분 빠진 상태에서 그걸 안 팔아서 다행히 주가가 올라와주면 야 그건 그때가 다행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감사해서 걸려요. 너 그때 왜 안 팔았느냐?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신용이죠. 신용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매도 잔고하고 기관의 로스컷이 뒤에 있다는 걸 보면 이게 악재가 악재를 물고 오는 그런 도미노 현상도 있다는 현상. 겁니다. 예. 일단 이제 도미노 현상에 대해서 툭 건드리면 단계적으로 같이 밀리기 그렇죠.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리스크 요인들이 지금 내재되어 있다라는 점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 좀 체크해 봤고요. 다음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장초반에 좋았었던 네. 섹터가 폐배터리 관련 네. 기업들이었거든요.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활성화 길이 열렸다라는 보도. 사용 후에 배터리 시장 전망. 보시면 사실은 지금은 이제 시작이기 그렇죠, 때문에 많이 시작이죠. 잡히진 예, 않아요. 예. 근데 이게 단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 여력을 볼 것이다라고 이건 2050년 네. 이야기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장섭 의원이 요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는 소식이 어제 좀 들려온 내용이고요. 이 주도권을 우리나라가 좀 잡아야 된다라는 어떤 공감대는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사실은 이쪽에 밀어주기에 한참 전부터 지금 나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재사용과 재활용을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뭐 몇몇 기업들이 이제 재활용이 재활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리사이클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폐배터리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각종 자원들을 추출해가지고 리사이클하자라는 개념이에요. 예. 이런 개념도 있고 재사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거 뭐 혼용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재사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배터리라는 게 성능이 점점 저하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100 완충이 100이라고 했을 때 한 80 정도 됐을 때 이걸 ESS 장치로 쓰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 법이 좀 더 구체화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ESS 장치로 쓰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기반이 좀 없었어요. 이제 우리 테슬라 같은 경우 미국에서 그러니까 테슬라는 특이한 게 뭐냐면 배터리를 교환해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환해주면서 기존 배터리를 반납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 폐배터리를 테슬라가 다 떠안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떠안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테슬라가 이걸 어떻게 쓰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미국은 방대하잖아요. 사막 한가운데 전기 충전소가 없으면 전기차가 소용없잖아요. 근데 사막 한가운데 전기 충전소를 하려면 전원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이건 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ESS 장치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ESS 장치를 거기다가 막 딱 넓잖아요. 그냥 뭐 무한대로 폐배터리 쌓아놓고 거기서 이제 충전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테슬라가 테슬라 스테이션을 만들어가지고 하겠다라는 정책이에요. 그것이 통과가 되면서 그게 올 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 길을 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법이 갖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우리는 전원 공급은 누가 해줘야 되냐면 한전법이 있어서 한전 외에는 전원 공급을 누가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ESS 장치를 ESS 주유소가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전법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 하나하나 단계라고 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요. 분명히 이제 커지는 저 배터리를 무작정 다 추출해낼 수는 없기 때문에 ESS 장치와 더불어서 이런 것들의 어떤 적절점을 찾아갈 걸로 봐요. 전 중요한 것은 이 또 한 가지 뉴스는 여기에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LG 같은 경우 가전 쓰고 나면 그 회사가 회수하도록 법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처럼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 스스로 그걸 회수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활용하기 위한 지금 이제 진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SK도 그렇고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대기업들이 이제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뭐 다른 기업들이 전 피해를 본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각각의 파일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2차 소재 시장 무한정 커지고 그렇게 되면 이 폐배터리 시장도 무한정 커지는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될지는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 일단 대기업들도 들어올 거예요. 중요한 건 대기업들이 빨리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폐배터리의 리사이클의 어떤 그 단점이라고 보면 환경 오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열어주는 쪽에 치중할 걸로 보고 나중에는 옥죄는 쪽이 될 거예요. 분명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경에 이제 돼서 먼저 선점한 기업들 우리가 뭐 인선 ENT 같은 우리가 기업들이 경제적 혜자를 가졌다라는 게 우리가 뭐 주위에 그 뭐죠? 그 폐기물 처리하는 거 더 이상 허가 안 내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폐배터리도 제가 볼 때는 일정 정도 지금은 열어놨다가 나중에 닫을 가능성이 있어요.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는 국면. 그럴 수도 있을 때 나중에 국면이 분명 생길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법이 굉장히 엄격해지거나.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그래서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캔 같은 게 지금 곽강을 받는 이유가 예. 지금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아직 안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규모의 경제가 되면 분명 들어올 거고요. 그럴 때 열릴 때 제가 대기업 담당자라면 예. 빨리 가서 일단 자리 잡아라. 나중 가서 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가속도가 붙을 것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 몇 달 동안 사실은 우리나라 빠르게 성장할 산업이라고 하면 폐배터리 정도밖에 안 보인다 이 말씀을 네. 주셨는데 오늘같이 사실은 투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국면에서도 성일하이텍이 잘 버티는 이유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내용이지 그렇죠. 않을까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도 연구하고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